경남 통영의 한 어촌 마을입니다. 사흘 전 새벽 평화롭던 이 마을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60대 부부. 현장에서 검거된 피의자는 같은 마을에 사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젊은 대학생이 왜 노부부를 끔찍하게 살해한 걸까? 답답한 건 사건 나흘째인 오늘까지도 명확한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한 일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피의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의 전날을 뉴스 따라잡기에서 따라가 봤습니다. 활기가 넘치던 어촌 마을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뒤로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사흘 전인 지난 10일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온 요란한 소리에 단잠을 깬 마을 주민들. 동네 개들이 다 짖더라고요. 그래서 멧돼지가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나 보다 우리 여사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예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무 부러지는 소리 심상치도 않더라고요.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온 낯선 발자국 소리. 잠자리를 박차고 나가본 집주인은 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문 밖에 수상한 남성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에서 반사되는 빛 있죠. 그걸 비추면서 문을 열려고 시도를 하는 거야. 반사적으로 노래가 겁니다고 이 문을 열기라고 서로 이제 탁구 하는 일이 시간이 한두 번 있었어요. 집주인과의 힘겨루기 끝에 괴한은 침입을 포기하고 어디론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빨리 112 신고를 해야겠다. 신고하러 가고 경찰이 약 한 7분 만에 왔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을 때 괴한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그렇게 소동이 일단락되는가 싶던 즈음 어디선가 중년 여성의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피해자를 잡으려고 조를 나눠서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경찰관이 비명소리를 들었던 거죠. 황급히 비명소리가 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마을 어촌계장 부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경찰은 그곳 2층에서 헐레벌떡 뛰어내려오는 한 남성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2층으로 이제 진입을 했고, 그때 이제 계단에서 피의자를 맞닥뜨려서 피의자를 대적을 쏴서 검거를 하고요. 바지를 입지 않은 채 한쪽 팔에는 피를 흘리고 있던 용의자. 한눈에도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제압한 다음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집주인 부부는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대체 왜 새벽 시간 남의 집에 침입을 하려 했고 또 잠자던 60대 부부를 참혹하게 살해한 걸까? 현장에서 붙잡힌 남성은 20대 초반의 대학생 설모 씨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3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부모님과 함께 살던 설 씨. 숨진 어촌계장 부부와는 별다른 교류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잘 아는 사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지만 거의 마주칠 일이 없다고 봐야죠. 설 씨는 2달 전쯤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복학 준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착실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는 설 씨. 주민들은 설 씨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통과에 그랬다는 거. 사람들 안 믿어요. 그렇게 어른 종류를 피하고 뭐 어른들은 무거운 거 들고 오면 다 들었다 드시고 애들이 다 착해요. 아빠 아줌마가 착하고 착해.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의 바른 청년이 어째서 한 마을에 사는 노부부를 그것도 뚜렷한 원한관계도 없이 잔인하게 살해한 걸까? 문제는 설 씨조차 자신의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흉기를 휘두른 건 어렴풋이 생각이 나지만 왜 그랬는지 또 밤새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다는 피의자. 소주를 3차에서만
4병에서 5병을 먹었으니까. 일단 오전부터 친구를 만나서 술을 먹고 그 이후에 또 2차, 3차를 먹게 됐는데 정확하게 왜 술을 많이 먹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2차 술자리를 마친 뒤에는 멀쩡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에 들러 일까지 도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나가면 도와주려고 장본들이 했어요. 처음부터 자기가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거는 무조건 자기가 해야 된다고 앞에서 찾아와서 진행하게. 이렇게 술에 많이 취한 것 이외에는 평소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 이런 상태에서 그 문이 열려진 집에 들어가서 발각이 되니까 그래서 우발적으로 살해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술 때문에 의도치도 않았던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게 가능한 걸까? 술을 마시는 습벽이 있었던 것만으로 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을, 그것도 길거리에서 만난 게 아니라 가택 침입을 해가지고 두 사람의 주민을 죽이는 그런 사건은 거의 드물죠. 음주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촉매 역할을 했을 거라는 분석이 더 많았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는 분석. 주변에서의 자존감에 대한 상실 등이 사실은 범죄의 촉발 요인이 되어서 이것이 자기가 감당하기에 더 힘든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음주로 인해서 공격행위로 나가는데 쉬운 촉매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범죄 유형상 이른바 화풀이식 묻지마 범죄의 전형으로 분류해 볼 수도 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사망에 이른 이 피해자가 첫 번째 목표물이 아니었어요. 사실 누구라도 그 당시에 이 사람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이제 적대감을 느낄 만한 과거력이나 또는 현재 뭐 그런 이제 분노를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경찰 단계에서 꼭 밝혀져야. 여전히 범행 동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피의자. 경찰은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